안녕하세요. Do Your Own Research 조우리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1월 11일 화요일 미국 주식 이야기 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제롬 파웰 의장이 국회에 나와서 질의를 받고 답변을 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오랜만에 모든 3대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하는 하루였는데요. 오랜만에 기분 좋은 하루였죠. 앞으로 연준의 기조가 시시각각 바뀌고요. 앞에서 이런 말 했다가 또 며칠 이후에 딴 말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연준의 얘기를 그렇게 크게 믿을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제롬 파웰 의장이 국회에서 그렇게 특별한 얘기를 한 것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전에 있었던 기조를 그냥 지키는 발언만 했다는 것이 시장에 호재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예, 얼마 전에 나왔던 리포트에 얘기를 그대로 한 것이 다행이다라는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좀 안 좋은 것은 오늘 유가가 또 크게 상승을 한 것이었죠. 이 유가 상승은 인플레를 이끄는 어떤 큰 요인이 되죠. 지금 80불이 넘었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가 될 그런 상황인데요. 오일 가격을 잡아야지 인플레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오일 가격이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 제롬 파웰 의장이 국회에서 그렇게 다른 얘기 안 했습니다. 그냥 그때 리포트에 나온 얘기 그대로 했고요. 인트레스트 레이트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더 많이 더 자주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그렇게 특별한 얘기가 아니죠. 근데 이제 1월 달에 있을 연준 미팅, FOMC 미팅이 25일, 26일 양일간 있고 26일 날 제롬 파웰 의장이 발표를 하는데 이때 발표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발표 전까지는 어느 정도 주식시장이 좀 관망세로 계속 가지 않을까, 올라갔다가도 다시 떨어지는 이런 식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화요일, 수요일이에요. 그리고 3월 달에도 상당히 중요한 FOMC 미팅이 있죠. 이날이 상당히 가장 관건이 되는 날입니다. 3월 15일, 16일. 요 날도 화요일,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월요일 날은 하락장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 관례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불안한 상황이죠. 어떤 발표가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마음 졸여하는, 적어도 오르지 못하는 관망세를 이어가는 그런 날로 시작하는 때가 요 날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월요일 같은 경우는 하도 주말에 이런저런 비관적인 뉴스가 터지고 그러면은 안 좋게 시작하는 날이 또 월요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2022년 11월 8일에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이 중간선거가 상당히 중요하죠. 바이든 행정부 민주당이 남은 2년을 장악을 하고 2024년도에 대선에서 다시 승리를 가져오고 공화당 쪽에서는 트럼프가 다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의 그림자를 없애야 되는 그런 상당히 큰 부담을 안고 있는 정부가 이제 조 바이든 정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조 바이든 정부의 어프로벌 레이스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게 상당히 부담이에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요. 경제도 그렇고요. 바이오노믹스도 그렇고 이민 문제라든가 또 인프라스트럭처 빌도 지금 국회에서 상당히 비난을 받고 있고 여론이 지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친환경 기관 산업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을 위해서 상당히 큰 자금을 비치를 해놓고 있는데 이것이 쓰이는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많은 그 자금들을 여기저기 배치를 했는데 상당히 배치한 것이 문제가 많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 주식시장이 겉으로는 지수로만 보면은 좀 보기가 좋은데요.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한국뿐만이 아니고요. 미국이 2020년도에 엄청나게 주식시장으로 서민들이 흘러 들어오면서 주식시장에 대한 서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크죠. 그리고 2019년부터 2021년도까지 그 S&P 500가 거의 한 100%가 올랐어요. 지수로만 보면 그런데요. 이게 자세히 보면 상위 한 10%의 대기업들이 이끌어왔던 지수죠. 그래서 리세션이 이제 올 때가 됐다. 너무 화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고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나머지 이 밑에 위치한 기업들, 특히 중소형주들은 크게 하락한, 특히 2021년도만 보더라도
S&P 500의 50% 넘는 기업들의 주식이 2021년 한 해 40%가 넘게 하락했다라는 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시나리오를 좀 정리를 하면서 그 상황에 따른 저의 계획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상반기에 이제 상승장이 오고 하반기부터 좀 하락장이 올 경우, 그리고 2022년 상반기에는 좀 하락장이 오면서 하반기에 반등을 하는 그런 시나리오. 이 시나리오가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2022년도의 주식시장은 암울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요. 또 다른 전문가들은 하반기부터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다라고 그렇게 또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22년부터 주식시장은 하락장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정리를 해 봤는데요. 상반기 상승장은 1, 2, 3월 달에 있을 기업들의 2021년 4분기 실적 발표가 호재로 작용할 경우 상반기 불장을 주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월 달 FOMC 미팅 이후에 연준이 인플레가 그리 심각하지 않다고 보고 현재 기조를 유지할 경우 상반기 상승장에 불을 지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인플레와 이자 인상 압박 때문에 상반기 상승장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그런 기조가 좀 많은 거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만약에 제 예상대로 있다고 한다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3월 달에 어떤 금리 인상 단행에 대한 세부적 발표가 있기 전에 깜짝 좀 상승장에서 좀 수익을 냈던 중소형주들을 정리를 하는 리밸런싱 기간으로 삼을까 합니다. 그리고 2022년 하반기에 상승장이 온다. 이제 상반기에 좀 크게 하락하고 반등을 하반기부터 하면서 상승장으로 이어진다. 예, 시나리오일 경우는 어떤 그 경우가 있을까 보면요. 유가가 좀 잡히고 병목 현상이 차차 해소되면서 인플레 우려에서 벗어나는 하반기부터 다시 이제 반등이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시각이 있고요. 인플레 우려가 이제 좀 기후화되면서 3월 이후 이루어지는 금리 인상에 시장이 크게 타격받지 않으면서 주식시장의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이제 상승을 주도를 한다라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고요. 그리고 2022년 중간선거 때문에 2022년 한 해에도 어느 정도 정부와 연준이 시장에 개입을 하면서 2022년 한 해도 상승장으로 이끌고 간다. 그리고 급격한 이자 상승은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이후에 2023년부터 단행한다. 그런 시나리오를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2022년 중순부터 이제 말까지 리밸런싱하는 기간으로 잡으면서 2023년도에 있을 수 있는 그런 하락장을 대비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좀 잡아봤고요. 만약에 이것도 아니고 2022년 이제 하락장과 폭락장, 리세션이 시작이 된다고 만약에 봤을 때는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까? 인플레이율이 예상보다 높고 병목 현상 해소가 잘 되지 않고 미국 정부도 유가 상승에 관여하지 않는다면 하락장이 크게 2022년도에는 올 수 있다. 그리고 인플레이를 잡기 위해서 바이든 행정부와 파웰 연준이 무조건 파격적인 이자율을 단행하면서 인플레 상승률을 휘어잡는다. 뭐 요런 기조가 있으면은 이게 하락장, 폭락장의 기조로 갈 수 있겠고요. 그것은 2022년 중간 선거고 뭐고 자유시장 경제를 위해 리세션 도래를 막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럴 경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요인이긴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죠. 그냥 존버 모드로 돌입을 하면서 떨어질 때마다 우량주들이나 제가 사고 싶은 주식들을 좀 싼 가격에 추가 매수,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그런 2022년 한 해를 보내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런 시나리오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비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고견 기다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